네, 감기 때문에 혹은 기력 회복을 위해서 받는 수액주사. 그런데 최근 뉴스를 통해서 이 수액주사를 맞다 사망하는 사례들이 종종 나와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례 역시 수액주사 부작용에 관한 건데요. 수액주사를 맞고 수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창 가족들에게 치여 북적이고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이지만 준현 씨네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고 합니다. 올 설날에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손자들에게 세배를 받았던 어머니였기에 가족들은 현재 상황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 평소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닐 정도로 건강했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7개월째 병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집사람이 감기 몸살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다니던 병원에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영양제 주사를 맞으면 또 빨리 회복되고 좋다 그래가지고 몸에 좋겠다는 생각으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수액을 맞았습니다. 병원은 환자에게 아미노산 영양수액과 함께 비타민C 주사를 투여했는데요. 주사를 맞은 지 30여 분이 지났을 때 갑자기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럼 막 간호사가 쫓아가더라고. 수액실로 쫓아가더라고. 가가지고 그래 내보고도 빨리 오라고 하면서 가니까 숨이 답답해 죽겠다 하면서 얼굴이 벌겋고 해가지고 숨이 답답해 죽는다고 감을 지대는 기라. 수액을 맞은 후 호흡곤란과 함께 이상 증상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곧바로 환자가 있는 주사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간호사 보고 뭐 가져오라 하니 뭐 주사약을 뭐 가져왔어. 그 닌기를 놓는데 거기다 이제 찔러가 넣더라고. 덱사메타손. 그거는 긴급 주사라 하면서 약간 이렇게 스테로이드 계열의 뭐 이렇게 주사더라고요. 긴급 주사를 맞은 후 이내 어머니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나가고 얼마 뒤 갑자기 길에서 쓰러지게 되고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하지만 이송 도중 어머니는 심정지가 오게 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감기 몸살로 병원을 찾았는데 환자는 현재 7개월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환자가 수액 주사를 맞고 쓰러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원인으로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됩니다. 아나필락시스란 외부로부터 특정 약품이라든지 주사제, 식품이 체내에 들어왔을 경우에 항원 항체 반응으로 급격하게 전신 과민 증상이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의 일종으로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비타민C 주사가 포함된 아미노산 영양제를 투여받던 중 호흡곤란, 혈압 저하가 발생했는데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켰던 걸로 추정됩니다. 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면 호흡곤란이 오고 심정지가 오고 모두가 다 그런가요? 심하면 이제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초기에 적극적인 처치를 하게 되면 자연 회복이 돼서 사망에 이르지는 않게 됩니다. 치료 방법이 그러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거죠? 만일 아나필락시스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에는 에피네프린의 즉각적인 투여가 필요합니다. 에피네프린이 사실 아나필락시스가 의심되면 즉각적으로 투여해야 되는 유일한 이제 해독제 중에 하나인데 통상적으로는 에피네프린 1, 2회 투여로 거의 대부분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족은 어머니의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덱사메타손이라는 약품을 투여했다고 하거든요.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이게 잘 투여한 게 맞나요?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로 아나필락시스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2차적으로 투여하는 약물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러나 덱사메타손은 반응 시간이 서너 시간에 걸릴 정도로 즉각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혈압 저하라든지 쇼크, 천식에 대한 예방 효과, 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을 대체해서 투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왜 에피네프린 약제를 투여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마도 해당 병원에 그 약제가 없었다든지 아니면 그 당시 환자 상태가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다고 이제 의료진이 판단했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가족은 이 환자에게 이상 증상이 생긴 이후에 병원에서 취한 응급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사건이 일어난 당일
에피네프린을 진료 투여하지 않은 차트.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기 응급처치에 진료를 관한 하죠. 거였는데요. 스스로 걸어서 병원을 찾았던 어머니가 수액을 맞은 이후부터 소파에 기대거나 쓰러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라는 사람이 다른 조치도 할 생각도 안 하고 빨리 큰 병원을 가라고 빨리 큰 병원 택시 타고 큰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하면서 어떤 처치가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는 괜찮은 것 같다. 긴급 주사를 놨기 때문에 큰 병원으로 가라했다. 알아서 걸어서 나갔다. 이거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남편과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으며 택시를 기다리는 도중 쓰러지게 됐고 응급차에 실려 대학병원으로 이송되는 와중에 심정지가 왔다고 합니다. 이에 병원은 환자가 정신이 없고 의식을 잃지 않은 상황이라 119를 부르지 않은 것이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택시를 타고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생각해 환자를 보낸 것이고 환자는 병원 밖에서 쓰러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의사로서 해야 할 큰 조치를 모두 병원으로 취했다고 가라는 전했습니다. 거는 자기가 벌써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한 상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거를 그냥 큰 병원에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진짜. 119를 부르든지 조치를 하든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책임 회피를 하는 것밖에 아닙니다. 네, 현재 가족과 병원의 입장이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변호사님, 네. 일단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병원은 환자한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했고 환자가 쓰러진 곳은 병원 밖이기 때문에 의료진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CCTV를 보면서 재구성한 사건 경과 일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자, 보시면 11시 9분에 수액과 비타민 주사를 투여를 시작했고 호흡곤란 호소에서 수액을 중단했습니다. 이후에 택시를 타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환자는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던 중에 쓰러져서 119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 도중에 심정지까지 오게 됩니다. 아무리 택시가 빠르다고 하더라도 이런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서 택시를 타고 가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 사건 병원에서도 환자한테 이상 증상이 발생했을 때 덱사메타손을 투여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라고 한 점에 비춰보면 환자가 이상이 있다라고 인지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택시를 타고 알아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응급처치 그리고 환자의 경과관찰을 잘 관리를 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되는 의료진의 책임을 망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의료과실 책임을 인정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에요, 교수님. 응급처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투여가 됐다면, 그리고 119로 서둘러서 이송을 했더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즉각적으로 원인 물질을 이렇게 환자로부터 제거를 하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투여 그리고 기도 확보라든지 산소 공급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은 회복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아마도 심각한 부작용, 후유증이 남는 식물인간까지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만일 해당 병원에 에피네프린이 없었다면 119 구급 차량 같은 경우는 에피네프린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진이 같이 이송하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도 필요했으리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실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요.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을 경우 지체 없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고요. 이송할 때에도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환자에게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환자가 뇌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뿐만 아니고 형사적인 업무상 과실, 치상의 책임도 질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네, 참 이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본인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좀 미리 확인해 놓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만약에 수액을 맞다가 어떤 증상이 왔을 때 그걸 전조 의심해 볼 수 증상이라든지. 있을까요? 가장 사실 많이 생기는 증상 거의 90%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는 증상은 두드러기 같은 피부 증상입니다. 뭐 눈이 붓는다든지 전신적으로 두드러기가 생긴다든지 입술이 붓는다든지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 증상으로 그치겠지만 아나필락시스 증상의 일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의료진한테 알려줄 필요가 환자 상태를 본인이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일반 알레르기 증상이랑 많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네, 조심해서 안 좋을 건 없잖아요. 네. 네, 수액을 맞을 때도 본인의 이 몸 상태를 좀 예민하게 체크를 해서 의료진에게 혹시라도 안 좋은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전달을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의료 분쟁 차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